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단 신천지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 주범인 합창단쟁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불리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개교 75주년을 맞은 바울신학원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수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신도들의 가족들은 가족을 되찾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갑니다. 10년째 신천지에 빠진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거리 시위에 나선 한 어머니는 가정이 파괴된 현실과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단 문제의 민낯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한 여성이 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황모 씨입니다. 이곳에 뼈를 묻고 죽을 때까지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 교주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태신앙이었던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건 약 11년 전. 대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신천지의 조직적인 포교에 포섭됐고 이후 같은 신천지 신도와 결혼해 지난해 아이도 낳았습니다. 과거 단둘이 여행을 다닐 만큼 가까운 모녀 사이였지만 어머니가 이단 상담을 권유하자 딸은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년간 왕래가 끊겼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도 엄마하고 여행 와서 재밌는 사진, 엄마 이렇게 사진 찍어봐, 이렇게 사진 찍어봐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다정하고 예쁘고 착한 딸이었어요. 자식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올해부터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시위에 나선 황 씨. 그러자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딸은 이전과 달리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황 씨는 말합니다. 반말과 욕설은 물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내가 여기 의자에 앉았는데 나를 밀어가지고 의자채 밀어가지고 여기다 하고 팍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뜨리더니 목 좀 여기 딸이 때리고. 딸과 사위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운 황 씨는 현재 저녁마다 집을 비우고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황 씨는 딸이 신천지에 빠진 뒤 신도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조직적인 포교가 이뤄졌다고도 토로했습니다. 포기하죠. 예, 걔네들이 어떻게 막을지 모르니까 걔네들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을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가고 뭐 이런 차 번호, 전화번호 뭐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막 다니거나 이러는 게 좀 힘들죠. 무섭고. 황 씨는 신천지가 자녀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페루나로 만들고 있다면서 딸과 사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새끼 잃은 엄마는 뭐든지 하거든요. 네. 걔네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내가 왜 이러겠어요. 걔네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손주도 있잖아요. 나 손주도 못 봤잖아요. 뭐 손주 재롱하는 것도 보고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그러고 살고 싶죠. 한편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정교유착 의혹 관련 수사로 위기감을 느낀 신천지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신도들의 이탈도 관측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에 대한 이제 압박이 들어온다거나 뭐 총회장에 대해서 오늘같이 뭐 압수수색이 있다거나 이래 되면 신천지는 뭐 비상이죠. 윗선에서는 단속을 하게 돼요. 계속 사람들 동요가 없나 하고 체크하고. 수십 년간 왜곡된 신앙으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사가 종교의 자유란 이름 아래 벌어진 각종 논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범인 합창단장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 대법원은 주범인 그라시아스 합창단장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들에게는 징역 25년과 22년이,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박 씨 등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던 피해자를 성교회에 가두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신체를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특히 주범 박 씨는 성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로 내부 핵심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살해의 고의성이었습니다. 1심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2심은 박 씨가 사망 위험을 알고도 학대를 지시했다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해 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에 나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대담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된 손 목사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손 목사가 법원의 실형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독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60여 곡의 교회 음악을 포함해 교향곡과 오페라,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대를 초월한 명작을 남긴 작곡가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불리는 모차르트의 탄생 270주년을 맞은 올해 뜻깊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현장을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케이터링 서비스를 즐기는 관객들. 모차르트의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콘서트는 기존 감상 중심의 클래식 공연을 넘어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서울 윈터뮤직 페스티벌. 페스티벌의 주제는 웜 에어로 관악기의 연주 기법에서 비롯됐습니다. 큰 소리에 울림을 낼 때 음정이 많이 올라가거나 소리가 뾰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을 낮추기 위해서 따뜻한 공기로 연주하는 것을 웜에어라고 합니다. 웜에어가 관악 연주자의 연주 기법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길 바랍니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저명한 연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차르트의 관악 실내악과 성악곡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플루트와 클라리넷 등 관악기의 따뜻한 음색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21세 최연소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했던 플루트의 거장은 모차르트의 관악곡이 인간의 호흡을 닮은 관악기의 매력을 오롯이 담았다고 말합니다. All the phrases they are done for the winds because they are done for the voice. This is what I love to play with in Mozart and still after maybe 50 years of practicing Mozart, I discover again yesterday I discover a new way. 50년 경력의 거장도 새로운 길을 발견한 모차르트의 음악. 객석의 관객들 역시 같은 곡에서 저마다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들으면 되게 명랑하고 발랄해 보이지만 그 안에 되게 어떤 영롱한 슬픔 같은 게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슬프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공연장은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하나 된 관객과 연주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모차르트 27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문을 연 서울 윈터뮤직 페스티벌은 31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개교 75주년을 맞은 바울신학원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수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옥월 목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적 열정과 신학적 깊이를 이어받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건학 이념을 더욱 굳건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학장으로 취임한 김종봉 박사는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변화한 시대에 즉각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실천적 지도자를 배출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선지동산이 좋은 학생들 앞으로 많이 배출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그런 신학 속에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 학교를 잘 세워갈 것입니다. 한편 바울신학원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운영과 전학생 장학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복음화의 거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과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15% 유지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후 한미 장관급 협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총회본부와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번 수사는 합수본 출범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129 대책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18년 만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역할과 헌법 가치를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회고록이 별세 이후 닷새 만에 주문량 10,000부를 넘었습니다. 이 책은 성장기부터 민주화운동,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시절까지 정치 인생을 정리한 회고록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상이나 해외 접속 알림을 받았을 때 활용하면 계정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겨울 이프리퀀시 증정품으로 배포한 가습기 2종을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약 39만 개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며 제품 반납 시 모바일 카드 3만 원권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조선시대 수도 방어 시설인 한양의 수도 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2027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이 유네스코로 등재되면 우리나라 18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합산 매출 3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외형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로 인해 지출한 비용만 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여파로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 급감하며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달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통일교 간 정치자금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지 주간지 슈칸 분슌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측이 통일교 관련 단체로부터 파티권을 판매해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간 유착 관계를 부인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하며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이 한국의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쿠바가 러시아, 중국 등 적대 세력과 결탁해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테슬라가 창사 이래 첫 매출 역성장을 기록하자 프리미엄 세단인 모델 S와 X의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전기차 생산 라인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기지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내년까지 로봇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인공지능 중심의 혁신을 위해 사무직 직원 16,000명을 추가 감원합니다. 지난 3개월 사이 누적 해고 인원만 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본사 인력의 약 10%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인건비를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등 신모델의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분기 매출 206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이번 실적은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글로벌 판매 호조가 견인했습니다. 팀 쿡 CEO는 전 세계에서 활성화된 애플 기기 수가 25억 대를 돌파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제주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단은 종교의 외피를 쓴 채 정치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단의 실체를 분명히 알리고 사회적 차원의 근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